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쉽게 살아왔나 매일 깨닫고 있네요. 이 채널의 사연을 매일 들으면서 일하는 게 삶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재미난 사연을 듣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하지 않네요. 저도 몇 달 전에 인생에서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털어놔 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전 참 철없는 딸내미였어요. 이 사실도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난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해서 지방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30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백수로 지냈어요. 너 도대체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빈둥댈 거야?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해서 학원비 다 댔더니 도대체 시험을 보기나 한 거야? 아무런 말도 없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처자빠져 자면서 뭔 공부를 한다고 그래? 너 그러지 말고 취직이나 해. 벌써 30이잖아. 아직도 네가 어린 줄 알아? 결혼은 안 해? 얼굴이 이쁘기래 날씬하기래 누가 백수랑 결혼해준대? 나 결혼 생각 전혀 없는데요. 난 엄마랑 이렇게 평생 살 거야. 누가 너 걷어준대? 너 쫓아내기 전에 당장 취직해. 엄마가 소개시켜주는 회사로 바로 들어가. 알았어? 이번엔 진짜 쫓아낼 거야. 결국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적응이 되어서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막상 시작했을 땐 너무 힘들고 일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엔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네요. 그럴 때마다 옆에 앉은 대리님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많아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같이 퇴근하고 저녁도 먹고 술 한잔도 하다 보니 몇 달 후에는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의 도움이 진짜 컸던 건 인정해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의지를 많이 했고 그렇게 다니기 싫던 회사를 2년 가까이 다녔으니까요. 몰래 한다고 했던 연애였는데 어느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거의 공식 커플처럼 되었죠. 우리 사귄 지도 꽤 됐고 그동안 얘기 들어보면 서로 집안 사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멋없게 해? 난 원래 허례허식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서로의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자기도 홀어머니고 나도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효도하며 잘 살아보자. 알았어. 나도 자기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집안 사정은 우리 집보단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사는 집에 인사하러 갔었는데 허름한 빌라더군요. 시모도 성격이 괄괄하고 말도 참 생각 안 하고 막 튀어나오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말해보니 영 좋은 소리는 못 들어서 사실 결혼을 진행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저도 참 대책 없는 게 그렇다고 헤어지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됐죠. 나름대로 열심히 괜찮은 한정식 집도 찾아서 예약도 했고요. 근데 상견례 시작부터 참 삐그덕거리더군요. 뭐 얼마나 잘난 집안이라고 이런 비싼 데를 온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 뻔히 보이더니만 앞으로 아껴 쓰고 돈 함부로 쓰지 말어.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살다간 거지꼴 못 면한다. 여기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도 상견례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말씀 나누시면 좋잖아요. 아이고 벌써 시험 일을 가르치려고 드네. 내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네 하고 말을 들어야지. 안 그래요 사돈? 이렇게 하면 다 호러미 밑에서 자랐다고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니고 아이들 성의 봐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죠. 우리 애가 낭비가 심한 애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생각해서 좋은 데 데리고 왔는데요. 사돈은 공장에서 일한다면서요? 아니 여자가 어쩜 그렇게 험한 일을 한대? 나처럼 식당에서 일하면 처음엔 힘들어도 짬밥 되면 여러모로 좋아요. 챙기는 것도 많고. 저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주로 관리하는 일을 많이 해서요. 암튼 뭐 신경 써줘서 감사하네요.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고생하겠어? 내가 안 봐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나이에 공장 일을 하고. 아이고 저 손톱 좀 봐. 손톱 밑이 너무 까맣네. 저게 다인이 박힌 거라고 다. 엄마,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불편하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얼른 수습하려고 애쓰더군요. 진짜 친정엄마한테 자꾸 시비 거는데 상 뒤집고 나와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파토내버렸으면 나중에 더 추한 꼴은 안 봤어도 됐을 텐데 모든 게 다 후회되네요. 아무튼 그 후로도 계속 시무가 친정엄마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남편이 눈치껏 막아줘서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키는 결혼이 아니었는데 신혼집 구할 때도 역시 돈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요. 신혼집을 얻어야 되는데 남편이 좀처럼 돈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답답해서 결국 제가 총대를 맸죠. 결혼식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급한 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왜 가타부타 말이 없어? 상의를 해야 집을 사던 전세를 구하던 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급해. 대충 예산 맞춰서 전세 구하거나 정 안 되면 월세로 구하면 되지. 너나 나나 사정 뻔한데. 뭔 사정이 뻔해? 우리 집 와봤잖아. 나름 괜찮은 아파트 살고 있고 자기도 와서 놀랐잖아. 난 그 정도 아파트에선 살고 싶어. 그것도 욕심이야? 둘이 사는데 빌라에서 시작해도 되지. 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해. 너 은근히 진짜 허세가 있다. 사실 나 모은 돈 5천만 원 있어. 집 구하려면 대출 좀 많이 받아야 해. 넌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은 돈도 없을 거 아니야? 난 모은 돈은 없지만 엄마가 마련해 주신대. 근데 자기가 마련하는 금액만큼 똑같이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대출 좀 받아서 이왕이면 집 매매해서 시작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럼 5천만 원 해주신다는 거네? 그럼 모으면 1억이네. 그걸로 어디 빌라 월세나 전세 알아보자. 형편껏 사는 거지. 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화세만 가득한 여자로 몰아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말이 빌라지 그 정도 가격 집이면 진짜 오래되고 안 좋은 곳만 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대출을 받으면 될 텐데 대출 받으면 무슨 큰일 나는 사람처럼 절대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답답하고요. 저는 철없게도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 누가 넉넉지 않은 집으로 시집가래? 남자 속도 맹꽁이만 하구만. 엄마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하고 말이 너무 안 통해. 도대체 1억으로 무슨 집을 얻는다는 거냐고. 네 남편 될 사람이면 네가 구워 삶아야지. 내가 뭔 말을 해? 그러면 이서방한테 5천만 원 더 대출받아서 1억 채우라고 해. 그럼 내가 딱 2억 해준다고. 그 정도면 작은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남편한테 말을 전하기가 무섭게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 있죠? 네 엄마가 2억을 보태준다고 했다면서? 그게 정말이냐? 아니,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머니, 사돈인데 네 엄마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상철 씨가 1억 준비하면 2억 해주신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공장 잔업하면 돈을 많이 준다더니 일을 아주 많이 하나 봐.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준다는 말을 해? 아니면 뭐 대출이라도 받는데?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태주신다면 고마운 일이죠.
어머님도 상철 씨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그래, 안 그래도 상철이가 어렵게 대출 얘기를 꺼내길래 내가 집 담보로 5천 해주기로 했다. 네 엄마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나도 최대한 돕는 거니까 앞으로 양가 어머니들한테 잘하고 살아라. 그나저나 사돈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네. 아주 딸 하나 있는 게 뼛골까지 다 빨아먹네. 공장에서 일하면서 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세요. 자꾸 깎아내리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넌 뭐 이쁘게 말하는 줄 알아?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흉 잡히고 결국은 다 네 엄마 욕먹이는 거야. 상철 씨도 홀어머니랑 사는 거 똑같은데 이해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말하시면 되나요? 그것도 다 어머님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일갈하자 시모가 차마 말을 잇지를 못했죠. 얼굴을 보지 않아도 시모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정작 2억이나 조건 없이 주시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없으신데 시모는 겨우 5천 주고는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게 얼마나 웃기던져. 저는 그런데도 속도 없이 좋다고 친정엄마 돈 받아서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갔죠. 신혼생활은 행복할 거라고 애써 믿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매주 전화를 해서 속을 긁긴 했지만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나름 남편과 사이도 좋고 꿀도 떨어지고 좋았어요. 남편도 막상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까 편하고 좋다고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양가 어머니를 자주 뵙지도 못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빨리 아기를 갖기를 바라셨던 친정엄마는 보약도 맞춰주시고 보양식도 자주 만들어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이서방이랑 같이 집에 와. 엄마가 전복 싱싱한 거 샀으니까 한 상 차려줄게. 내가 전복 좋아하니까 또 이모한테 부탁했어? 고마워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신경 써주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남편한테 말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워낙 공짜를 좋아해서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 가기 싫어? 요즘 맨날 나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엄마도 신경 쓰이신 모양이야. 이번 주엔 꼭 같이 가자. 그래 뭐. 근데 장모님이 요리하시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 음식 엄청나게 잘하셔.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와서 밥 먹은 적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네? 이상하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고 친정집으로 신나게 갔죠. 엄마도 일찍 일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서방 오랜만에 보네. 시장하지? 내가 금방 차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그렇게 배 안 고파요. 천천히 하세요. 해수가 많이 먹어야죠. 엄마가 전복죽에 전복회에 맑은 매운탕까지 진짜 한 상 제대로 차려주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정신없이 먹었죠. 근데 남편은 매운탕 국물만 깨작대고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표정도 잔뜩 굳어있는 게 화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렇게 못 먹어? 배라도 아픈 거야? 음식이 입맛에 안 맞나? 아니면 전복 싫어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줄까? 아닙니다. 배가 살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저도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저를 위해서 만들어두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죠. 저는 감사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못마땅한 얼굴로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제 전업주부인데 요리는 직접 해야지. 장모님이 해주신 것만 날름 받아 먹을 거야? 이제 장모님이 해주신 거 가져오지 마. 엄마가 나 몸 보양한다고
최고급 재료만 공수해서 만들어주시는 건데 왜 가져오지 말래? 정성을 봐서라도 다 먹어야지. 내가 차마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모님 손톱이 너무 더럽지 않아? 요리할 땐 좀 손을 깨끗하게 닦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요리하시는 내내 손톱 끝이 더럽던데 좀 비위상하더라. 뭐라고? 나 너무 놀라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엄마 손이 더러워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야? 아무리 비위가 강해도 그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거 보면 누구라도 입맛 달아나. 난 그래도 장모님 생각해서 좀 먹어줬잖아. 네가 장모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봐. 참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일면 남자가 툭 까놓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엄마도 잘 대답해 주셨을 거야. 더러운 때가 아니라 기계 벨트에 염색된 거라서 씻어도 안 지워지는 거야. 더럽다고 말하니까 너무 실망이고 속상해. 내가 잘못했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 그런 손으로 음식 만지는데 좋아할 사람 있냐고. 그래?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네? 앞으로 나는 우리 엄마가 주시는 음식이랑 식재료 다 갖다 먹을 거니까 당신은 먹지 마. 더러운 손으로 만진 거 어떻게 먹겠어? 앞으로 당신 밥은 당신이 해결해.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유세 떨기는. 그래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더러워서 안 받아 먹는다.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친정엄마를 업신여기는 남편의 태도에 진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남편의 밥은 일절 챙겨두지 않았어요. 임신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버렸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투명인간 대하듯이 지내니까 지도 안 되겠는지 슬슬 말을 걸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먹으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뭐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냥 넘어가 줬죠. 그렇게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계속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1년 정도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임신도 잘 되지 않자 남편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이제 슬슬 직장 구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기도 잘 안 생기잖아.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잖아. 내가 병원 가서 같이 검사 좀 받자니까 맨날 바쁘다면서 한 번을 안 가주면서 지금 일하라고 눈치 주는 거야? 아니,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지. 당신이 배달시켜 먹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식비 좀 아껴야지. 당신 진짜 웃긴다. 배달시켜 먹는 거 다 내 카드로 내는데 무슨 소리야. 암튼 식비 좀 줄이자는 거야 내 말은. 안 그래도 내일 저녁에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하시던데. 당신 안 가면 나 혼자 가서 밥 먹고 올게. 엄마 밥 먹은 지도 오래됐고. 굳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다음날 시모집에 갔다 온 남편이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뭐 사왔어? 아니,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음식을 좀 많이 싸주셨어. 당신이 뭔지 보고 냉장고에 정리 좀 해. 저는 식탁 가득 널브러져 있는 비닐봉지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지각색으로 비닐에 쌓여 있어서 꽁꽁 얼어있더군요. 뭐가 뭔지 구별도 전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꽁꽁 언 백설기도 있고 포장이 뜯어진 채로 얼린 어묵은 그나마 나은 거라고 봐야 했어요. 먹고 남은 반찬들을 얼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참 어이없는 건 초록색이라 나물인 건 같은데 도대체 뭔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알지도 못하고 언제 만들어진 줄도 모르는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아 진짜 보는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당신은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왜 또 시비야? 엄마가 우리 식비 아끼라고 바리바리 싸주신 건데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뭐가 문젠데? 이거 봐. 이게 뭔 거 같아?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걸 뭘 믿고 먹어?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 진짜 까다롭게 구네.
장모님이 싸준 건 그렇게 좋다고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준 건 싫다 이거야?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싸줬어? 다 현지 공수한 싱싱한 재료로만 보내주시고 음식도 그날 요리한 걸 보관통에 담아주셨어. 이렇게 꽁꽁 얼어서 분간도 안 되는 거랑 같아? 난 이런 거 안 먹을 거니까 다신 갖고 오지 마.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다 먹어. 식비 많이 절약해. 그래,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다 맛있어 보이는구만. 엄청 깔끔한 척하네.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단 한 개도 먹지 않더라고요. 냉동실에 다 처박아 놓고는 나몰라라 하는데 진짜 냉장고를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결국 참다 못해 일주일 후에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더 어이없는 건 제가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도 시모가 자꾸 냉동된 정체 모를 것들을 자꾸 싸운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시모가 또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죠. 정말 저 검은 비닐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빈약해? 내가 준 거로만 대충 차려도 10첩 반상은 나오겠구먼. 근데 내가 싸준 건 하나도 안 보이네? 벌써 다 먹었니? 그럼 이거 하나 얼른 해동시켜 먹어. 이거 우리 상철이가 좋아하는 닭갈비다. 오, 닭갈비야? 뭐해? 얼른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봐. 안 그래도 다 나물 반찬이라 힘이 안 나더라고. 시모는 신나서 가져온 봉지들을 풀어 헤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모가 준 닭갈비를 해동해서 남편 앞에 밀어놨어요. 아주 무슨 걸신 들린 듯이 잘도 먹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잘 먹으니 내가 힘들게 가져온 보람이 있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시어미가 어딨니? 네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거 나머지는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니, 근데 냉동실이 꽉 찼네. 내가 저번 주에 준 거 하나도 안 먹었니?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꽁꽁 얼린 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소시지나 빵 같은 거 보면 유통기한도 지나 있고 이런 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도 못 먹으니까 우리 주시는 건 아니죠? 저 이런 거 안 받고 싶어요. 이제 갖다 주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못 먹는 걸 준다 이 말이야? 아니 빵 같은 거는 유통기한 좀 지난 건 다 먹어도 돼. 그거 친구가 비싼 데서 산 빵이라고 그래서 내가 먹지도 않고 너네한테 준 건데 너 내 성의 무시하니? 성의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아무리 갖다 주셔도 저희는 잘 안 먹고 다 버리게 돼요. 그니까 싸다 주시는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올린 거라 유통기한 지나도 다 먹어도 돼. 난 여태껏 식당에서 일하는 몇십 년 내내 다 갖고 와서 먹어도 아무 탈 없이 우리 아들 잘만 키웠다. 그럼 이게 다 식당에서 남은 거 가져온 거였어요? 다 버려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식들 먹으라고 준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안 먹을 거니까 다신 가져오지 마세요. 넌 먹지 마. 난 우리 아들 갖다 주는 거니까. 장철이는 뭘 먹든지 넌 상관 말고 숟가락도 대지 마. 아주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아이고. 시모가 소리소리 지르더니 그놈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확 내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시모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얼린 음식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이 우습다는 듯이 남편 손에 계속 검은 비닐을 들려보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치 저도 이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지도 건들지도 않으면서 차곡차곡 냉동실에 쌓아놓더라고요. 저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두었죠. 그렇게 3주 정도 지났고 냉동실이 아주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머니 생신 아니야? 내가 생일상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다 오시라고 해. 진짜야? 이거 웬일이냐? 이제야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리고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네. 알았어. 그럼 저녁에 다 오시라고 할게.
그렇게 저는 토요일만 기다렸죠. 저녁이 되자 시부모와 시이모 두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네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보구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내가 확인을 다 했다니까. 언니 덕분에 우리도 오늘 배부르게 먹고 가겠네.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음식들이 왜 이래? 왜요? 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는 뭔지 다 아시죠? 얼른 앉아서 드세요. 너, 이게 뭐야? 이거 설마 내가 다 갖다 준 거를 지금 생일상이라고 내놓은 거야? 그렇게 아끼시는 거 우리 먹으라고 바리바리 싸주시길래 제가 이번에 생신에 많이 드시라고 다 차려봤어요. 아버님도 앉으시고 이모님들도 맛있게 드세요. 얼굴이 빨갛게 변한 시모가 씩씩대더니 상을 확 엎어버렸답니다. 이게 아주 시모를 우습게 알고 나를 엿먹여? 공순이 밑에서 자라서 인상도 궁핍한 게 처먹으라고 갖다 주면 고맙게 받아먹을 것이지. 어디서 지금 시부모한테 이딴 짓을 해? 뭐라고요? 공순이? 그렇게 부른 거 당장 사과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막말하냐고요. 뭐?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네. 네가 그딴 식으로 버릇없이 말하니까 공순이 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알아? 너 당장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번 일은 내가 절대 못 넘긴다.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던가 소박을 맞추든가 해야지. 나야말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어요. 우리 엄마랑 나는 그쪽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안 살았으니까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요. 이게 아주 맛이 갔네. 오냐, 네가 소박 맞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아주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래? 너무 어이가 없게도 시모가 손을 높이 쳐들고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거 있죠? 제 인생 통틀어서 남한테 맞아본 적이 처음이라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상대가 시모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놀라서 시모를 바라보니 시모가 이를 악물고 또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열을 받아서 시모 팔을 탁 잡아서 옆으로 확 꺾어버렸죠. 시모가 아고고 소리를 내며 옆으로 팍 넘어졌어요. 그때 퇴근하고 들어오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 제 어깨를 팍 밀치면서 눈을 부라리며 말했죠. 야, 너 미쳤어?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엄마를 밀어?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까진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처럼 대바라진 애를 본 적이 없어. 이걸 확.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에요. 지금 다시 생각하면서도 피가 솟구치고 손이 벌벌 떨리네요. 남편이 욕을 짓거리면서 발로 제 허리를 팍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힘도 못 써보고 벽으로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죠. 저는 너무 열을 받아서 옆에 있던 리모컨이며 물건들을 남편한테 마구 던졌어요. 네가 뭔데 날 때려? 우리 엄마도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웠는데 네가 뭔데?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이혼해. 이혼하자면 누가 쫄 아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주 고마울 지경이다. 맹하게 생겨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우리 엄마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서 데리고 살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네. 네가 몸매가 좋냐 이쁘기라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는 게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치우고 맨날 빈둥빈둥 쳐놀기나 하고 이 주제에 취집이라도 한 줄 아냐? 그러게 말이다. 어디서 되먹지도 못한 게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어. 장철아, 얘 당장 쫓아내. 이렇게 개뿔도 없으면서 낭비병만 심한 애 끼고 있어봤자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개뿔도 없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당신네지. 돈 많은 집구석으로 가는 게 취집이지.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와서 내 돈 써가면서 사는 게 취집이니? 아주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네. 네 엄마 행색이 구질구질한 거지.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했었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하니까 아주 될 일도 안 풀린다니까. 너도 벌써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는데 나중에 네 엄마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손해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집 같은 소리 하네. 이 집 구할 때 우리 엄마가 돈 더 보태준 거 잊었어? 공동 명의인 것도 까먹었냐? 이 금붕어 대가리야?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 노후를 책임져? 별 어이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야, 너야말로 내 인생에서 이만 꺼져.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래, 당장 이혼해. 나중에 내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난 너 같은 빈대 떼어내고 새삼 살 거니까. 알았냐? 눈이 벌개져서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니 참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이 맞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죠. 이 얼굴이 숨겨왔던 진짜 얼굴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놈은 다음날 회사도 안 가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도장을 아주 당당하게 내 앞에서 찍더니만 이혼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더라고요. 야, 당장 도장 찍어. 네 꼬락선이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빨리 짐 싸서 네가 나가라. 내가 어떻게든 전세 빨리 빼서 돈 해줄 테니까. 내가 널 뭘 믿고 돈도 안 받고 나가? 오늘 회사도 안 간 김에 대출 받아서 당장 내 돈 다 돌려줘. 그럼 내가 바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게 아주 이혼 안 하려고 수를 쓰고 있네. 내가 너랑 갈라설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판다.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돌려줄 테니까.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준 덕에 빠르게 3달 만에 합의 이혼을 마칠 수 있었죠. 법원을 나서면서 무슨 하찮은 벌레 보듯 쳐다보던 남편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야 했기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바보처럼 그걸 혼자 다 떠안으려고 했어? 쓸데없는 건 엄마한테 잘도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 이 화상아, 내가 처음부터 그놈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너한테도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네 인생 개차반으로 만들어놨으니 내가 그놈도 절대 가만 안 둔다. 장 사장한테 당장 말해서 모가지 자르라고 해야겠다. 남편과 제가 만났던 그 직장 기억하시죠? 사실 그 사장님은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결혼 전에도 저를 챙겨주신 고마운 분이세요. 엄마에게 모든 말씀을 다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더라고요. 혜수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이대리 워낙 불성실하고 다른 직원들도 일처리에 불만이 많아서 나도 요즘 눈여겨보고 있었다. 글쎄 얼마 전엔 사장이 여자라서 회사가 발전이 없다나 그딴 소리를 하는 걸 직접 들었지 뭐니? 그래도 네 남편이니까 잘 봐주려고 했었는데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이혼을 한 거야? 이대리가 이혼했다는 거는 아주 철저히 숨기는 것 같더라. 저랑 이혼하면 아주 사방팔방 자랑할 것 같더니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웃기네요. 사장님이 저랑 아는 사이인 걸 알아서 그런가 봐요. 암튼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권고사직할 몇 명 추려놨는데 이대리가 포함된 건 꼭 너 때문은 아니야. 물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봤던 이모인데 네 편 들어주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겠니? 감히 내 조카 같은 너를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다니 나도 용서 못한다. 남편놈은 그렇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장 사장님과 오랫동안 통화를 하시고는 저한테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권고사직 당하니까 아주 개거품을 물고 사장실까지 찾아가서 따지더란다. 뭔 고발을 하겠다나 뭐라나 한바탕 난리를 쳤다나? 지 혼자 잘린 것도 아니고 다른 몇몇도 같이 잘릴 거였는데 혼자 난리를 치는 게 괘씸해서 장 사장이 힘들어도 다른 직원은 다 안고 가도 너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끌어내버렸단다. 거기서도 진상짓 제대로 했네. 장 사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서 어째요? 아니야. 원래 싹이 노란 놈이었다고 속이 시원하다더라. 돈도 없는 주제에 뭔 고소를 한다고 설치는지. 아유, 넌 어째 골라도 그런 덜 떨어진 놈을 골랐니?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죠.
저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사실 준비하는 게 있어서 엄마 일을 주로 도우며 조용히 지냈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당장 우리 공장으로 좀 와. 갑자기 뭔 일인데 그래요? 나 지금 할 거 많은데. 너 안 오면 아주 후회할걸? 내가 세상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 공장 생산직 2명 새로 뽑는데 글쎄 네 전 남편 놈이 떡하니 면접 보러 와 있지 뭐니? 아니 그게 진짜예요? 지금 바로 가요. 좋은 구경 놓치면 안 되지. 저는 불이 나게 엄마 공장으로 차를 몰고 갔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살짝 훔쳐보니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놈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남편이 면접 보는 사무실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뒤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드디어 엄마가 다른 이사님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죠. 남편놈이 친정엄마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최 이사, 아무리 정직원이 아니라도 그렇지 면접 보러 온 지원자 상태가 영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경력직 위주로 뽑은 건데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사장님? 뭐? 사장님? 누가 사장이라는 거야? 아니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하고 있어? 당신 뭐야? 저 아줌마가 아니 우리 장모님이 이 공장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공장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라고요? 내가 자네한테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직원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나?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지레짐작으로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한 거 모를 줄 알아? 아니 장모님, 제가 언제 장모님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너무 힘든 일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큰 공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습니까? 저 진짜 서운합니다, 장모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내 딸이랑 결혼했을 때는 장모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부르더니만 다 끝난 마당에 웬 장모님? 너같이 분수도 모르고 시건방진 놈이 내가 공장 가진 걸 알았으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여서 혜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놈아. 개뿔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장모님 오해십니다. 무시라뇨. 혜수가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고 이혼하자고 노래를 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혼해 준 겁니다. 전 진짜 이혼하기 싫었다고요. 장모님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저는 지금도 혜수랑 재결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모님. 사실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원단 공장을 2대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허름해 보이지만 벌써 20년 가까이 해온 가업이라 재정 상태는 아주 탄탄하답니다. 그리고 주변 공장이랑 토지도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담보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노리던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공장을 지켜오셨답니다. 워낙 멋도 안 내시고 일만 해오셔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사업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해오시는 것만 봐도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엄마를 공순이라고 무시하던 시무와 전 남편 놈인데 이젠 엄마 앞에서 딴 말하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죠. 당사자가 뒤에서 똑똑히 다 듣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서서 한 이혼인데 누구한테 지금 덤탱이를 씌워? 여전히 치졸하고 이기적인 건 여전하네. 백수되더니 아주 초췌해진 게 돈이 많이 없나 봐? 어쩌지? 난 일을 안 해도 그쪽보단 신수가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여보도 있었네? 여보, 내가 이혼한 뒤로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매일 우는 내 마음을 알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도와서 이 공장에서 열심히 온몸 다해 일할게. 누가 여기서 일 시켜준대? 너는 식당이라는 네 엄마 집에 빌붙어서 그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아. 나는 너랑은 다르게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장모님, 그러면 이 공장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어머니도 허리 다쳐서 식당에 못 나가시고 제가 빨리 취직해야 하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취직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너랑 네 엄마가 우리 딸을 식충이 취급하고 얼마나 무시했는데 어디서 지금 취직시켜달란 뻔뻔한 개소리가 나와? 당장 우리 딸 앞에서 꺼져. 이 공장에서도 꺼지고. 전 남편이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하자 보다 못한 직원들이 남편 놈을 정문 밖으로 끌어내버렸죠. 철문을 흔들고 난리를 쳐서 결국 경찰까지 불렀답니다. 경찰이 오자 겁을 먹었는지 아주 조용히 따라가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다음날 엄마가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답니다. 아주 염치가 없는 게 아주 아들이나 어미나 똑같다. 세상에, 오늘 네 전시무가 공장까지 찾아온 거 있지? 나 보라고 그러는지 허리에 복대까지 차고 온갖 아픈 척을 다 하면서 나한테 사부인 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른다. 아니, 그 아줌마가 엄마 공장에는 왜 왔대요? 그 망할 놈의 옆에 내가 글쎄 살살 아양을 떨면서 니네 둘이 재결합시키자는 거 아니니? 내가 어디서 미친 소리 하고 있냐니까 그럼 자기 아들 여기 취직이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하더라. 내가 진짜 일하느라 시간 없어 죽겠는데 별 인간들한테 다 시달린다. 이혼하고는 지네한테 빌붙지 말라더니 진짜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네.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네. 미안해요, 엄마. 고생은 무슨? 올해 무슨 과일 세트까지 사왔길래? 내가 우리 딸한테 어디서 썩어 빠진 음식 주면서 베푸는 척하는 그딴 집구석에 다시 우리 애를 보내냔 말이 나오냐고 소리소리 질러줬다. 과일 세트도 면상에 던져버리니까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갖고 도로 도망가더라. 경찰 부를까봐 뒤뚱대면서 가는 꼴이 얼마나 볼만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 또 오면 바로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함부로 못 찾아올 거야. 그렇게 전 남편과 지긋지긋한 악연은 끝나게 되었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었는지 깨닫고 있네요. 답답한 딸내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났다는 우리 엄마. 너무 미안하고 또 빨리 철들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다 보니 글이 참 길어졌네요. 지금은 엄마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며 하고 있어요. 남편과 시모한테 시달리던 날들보다는 몸은 힘들지만 하루가 보람차고 즐겁답니다. 요즘 엄마가 농담 삼아 말씀하시거든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가업을 딸인 제가 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조금 혹독하게 가르쳐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도 엄마가 어떻게 지킨 공장인데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임하려고 해요.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딸 때문에 매일 고생하는 우리 강 여사님. 이제는 엄마 말 항상 귀 기울이며 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이 사연 듣고 있을 거거든요. 부끄럽지만 제 이혼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혼하게 된 이혼녀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럽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어디쯤 되나요? 저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더럽다 안 더럽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부라면 같이 살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이라면 그걸 맞춰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결벽증에 준하는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나머지 한 사람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무척 깔끔했어요. 저는 평범했죠. 아침은 머리 감고 저녁엔 샤워하죠.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고 식사하기 전 요리 전에 손 씻고 빨래는 속옷과 수건은 각각 따로 빨고 타올은 고온 스팀으로 빨래해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 화장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요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 끼고 설거지 해가며 하고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아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라면 그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깨끗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은 과도하게 깔끔하게 굴었어요. 돌바닥에 앉는 것도 더러워서 안 되고 노점에서 파는 음식도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연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날 때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좋다고 결혼했어요. 이제는 인정해요. 제가 경솔했다는 걸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들른 곳이 저의 카페여서 그 인연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몇 번 남편이 들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저희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가 됐죠. 남편도 저도 그다지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될 일들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남편의 깔끔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시모도 깔끔함의 수준이 남다르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댁의 가풍과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서 열심히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요. 그때가 김장철이었기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김장이 다 될 무렵 김치와 수육을 먹으러 왔고요. 시모는 제게 시부가 먹을 막걸리를 한두 병 사오라며 저를 심부름 보냈어요. 그렇게 나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올려보낸 뒤 마트에 가던 저는 카드를 쓰고 지갑이 아닌 가방에 넣어뒀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돈 없이 막걸리를 사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시댁 현관은 김장으로 인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큰 소리를 내기 좀 그러니 소리 죽여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쪽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우리 와이프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지? 여기 와서는 그나마 관리하는 거야. 집에서는 살림을 진짜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청소도 매일 안 하고 빨래도 쌓아놓고 해. 진짜 옆에 있으면 막 짜증이 날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래?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못 참을 정도니? 미치겠어. 살림살이 만지기도 싫고 집에서는 밥도 먹기 싫을 정도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기본이었고 솔직히 남편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한다고 했는데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 느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모른 척 하려니 저런 소리 또 하고 다닐 것 같고 지금 들어가서 지랄하면 김장하러 온 건데 분란만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지금 도착한 것처럼 굴었어요. 카드를 놔두고 갔네요. 돈도 없이 막걸리 사러 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 카드만 들고 나와서는 밖으로 가는 길 내내 남편을 어떻게 조질까 그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잘못하고 말고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기준이 다른 것뿐인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이 됐다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짜증났거든요. 게다가 제가 더럽다면 본인이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뒤에서 지적질만 하냔 말이죠.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나 더럽다고 한 이야기 들었어. 솔직히 나는 내가 더럽다기보다
자기가 너무 깔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 따로 나눠 쓰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림해. 그래야 당신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방만 신경 쓰고 나는 내 방만 신경 쓰고. 그럼 됐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변명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어?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따로 하자고. 그래야 당신 마음에 들고 나도 덜 피곤한 거 아냐. 저의 강경한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한 점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 상황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평불만을 듣고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줄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요리, 빨래, 청소 전부 제 것만 했어요. 절대로 남편 몫은 따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설마 방만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살림도 따로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만 나한테 해줬어도 내가 미리 이렇게 살림을 나눴을 건데. 아, 그 음식 먹지 마. 내가 한 거야. 더러워서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억지로 먹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사서 먹거나 밖에서 먹고 와. 시간 되면 당신이 만들어 먹던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도 화가 났지만 참았죠. 화를 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음식을 바라보더니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각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남편이 못 참겠는지 2주 정도 지나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어. 그치만 빨래도 안 해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해줘도 당신이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왜 내가 해줘야 하는데? 당신도 집에 돌아오면 빨래 돌릴 시간 정도는 있잖아. 어차피 둘 다 바쁜데 알아서 하자. 나도 요즘엔 바쁘거든. 그치만 그게 마누라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밥이라도 좀 해줘. 사 먹으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밥은 더더욱 안 되지. 내가 해준 밥 맛있게 못 먹지? 그냥 당신이 해서 먹어. 당신 손으로 해 먹어야 확실하고 깨끗하게 느낄 거 아냐. 괜히 남이 해주는 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식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 먹자.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더러우니까 안 된다는 말만 듣게 됐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모가 만든 반찬이었죠. 남편은 제가 해주지 않을 걸 알고 시모 반찬을 가져왔어요.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솔직히 제가 점점 그 상황이 더 편해지고 있을 무렵에 결국은 터질 게 터져버렸어요. 시모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네 남편 밥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애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가? 걔 반찬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어머님, 죄송한데 남편이 제가 살림을 더럽게 한다고 저번에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아무래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림을 따로 살고 있어요. 저야 밥 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더럽다는데 어떻게 계속 해주겠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죠. 제가 그 말을 꺼낼 줄 몰랐던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니? 아니, 걔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그리고 너도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데 걔가 워낙 별나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도 싫다는 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 깔끔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타협점을 마련하겠죠.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자 시모가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힘들어서 앞으로 반찬 못 해주니까 너 알아서 식사 해결해라. 밥 얻어먹으려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엄마, 안 그러면 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돼. 어떻게 당분간 좀 안 될까? 나 아들이잖아. 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어. 까다로운 너 하나 맞춰주려고 이 늙은 엄마가 고생해야겠니? 결국 시모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혼냈죠. 저는 너무도 속이 시원했지만 아무런 표정 짓지 않았어요. 전화를 마친 남편 표정이 무척 짜증이 나 있더군요. 저는 모른 채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진짜 이번 달 적자야. 이제야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깔끔해지려고 해도 시간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여태껏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감이 와? 솔직히 카페 하면서 당신 결벽증에 맞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근데 당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었거든. 자기 몸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혼자 못하는데 그걸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한테 더럽네 만회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은 몰랐어. 그 시간 쪼개서 일하고 살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고. 진짜 미안해 여보. 앞으로는 자기 하는 일에 절대로 토달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많이 도와줄게. 반성했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약속하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건 나한테 직접 말하도록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도 힘들었을 테죠. 이렇게 저희는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됐고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남편이 제게 한 더럽다는 말은 여전히 가슴속에 콕 박힌 가시처럼 불현듯 저를 콕콕 찔러댔어요. 그렇게 한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해졌다고 생각할 때쯤 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평소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차를 사용하는 게 영 꺼림칙한데 그날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써야 해서 남편 차를 잠깐 빌렸거든요. 게다가 그때는 남편이 자주 주말 출장이 있던 터라 어렵게 빌린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가방을 조수석에다 놨는데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제 가방이 굴러떨어져서 결국은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휴게소에 주차하고 조수석 바닥을 정리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여성용 바디로션을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고 남자 차에서 흔히 발견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냥 립밤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였으면 직장 동료나 고객을 태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바디로션이에요. 1박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보통 챙기지 않는 물건이죠. 저는 순간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들고 남편을 추궁할 수도 없었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집에 오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나? 최근에 주말 출장이 너무 잦았어. 이런 생각들요. 집에 와서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보고 나면
화가 울컥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술에 절어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남편을 옮기다가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는 벌벌 떨며 확인을 했어요. 설마 있을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잡더군요. 카드사 어플에 떡하니 오늘 모텔에 갔던 내역이 있었고 지우지 못한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더군요. 오빠 잘 들어가, 사랑해, 벌써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오늘 하루 사이에 다 있었어요. 저는 모두 캡처하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SNS를 통해서 그녀의 SNS 주소도 알아냈어요. 그날 저녁 그 상간녀의 SNS를 보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여자가 여행 갔다고 한 날짜들은 모두 빠짐없이 남편의 주말 출장 날과 겹쳐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임을 짐작 가능한 사진들을 보니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주말인 다음 날은 카페에는 중요한 날이었고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이른 아침 카페로 향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제 속도 모르고 쿨쿨 자는 남편을 보니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남편이 술에 깨서 제 카페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외국인 단골과 같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인사차 포옹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웃어 보이고는 카페에서 나갔죠. 그런데 남편이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사람 누군데 당신을 껴안아? 그것도 카페에서. 여기를 술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엄연히 한국이라고, 한국. 그리고 당신도 저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 되지. 더럽게 다른 남자랑 포옹을 하고. 또다시 등장한 단어, 더럽게. 그 말에 참다 꾹꾹 눌러놓은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더러워? 뭐가 그렇게 더러운데? 외국인이야. 그 사람한테 그건 그냥 인사야. 근데 네가 나한테 더럽다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니? 너야말로 뒤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주제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뒤로 더러운 짓을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잘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 너 잘못 없는 사람 잘못 있다고 말하면 무고죄 되는 거 몰라? 죄가 없어야 무고죄지. 죄가 있으면 무고죄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차 안에 여자 바디로션 떨어져 있더라? 툭 튀어나온 바디로션 이야기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요. 제게 어떤 말을 할까 싶었는데 첫 마디는 발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흘리고 간 건지 고객이 떨어뜨리고 간 건지 나도 몰라. 그런 거 가지고 지레 짐작하는 거면 주말마다 출장 가는 거,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다 알아. 예쁘장하게 생겼더라. 웨이브진 긴 갈색 머리에 손톱은 어찌나 돈을 쳐발랐는지 아주 휘황찬란하던데? SNS에 명품 자랑하는 사진으로 도배한 여자 말이야. 내 말이 틀려? 그래, 나 여자 만나고 다녀. 근데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칠 이유는 없지. 당신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카페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아까도 외국인이랑 끌어안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것도 다 바람 피우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커피나 팔면 되지 왜 포옹을 해? 그냥 손님이기 이전에 단골이고 친구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거? 그 친구랑 사이에는 없어. 근데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기다. 다른 년이랑 뒹굴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나 자는 네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다 알아. 저번에 당신 술 취해서 들어왔을 때 핸드폰 화면에 떡하니 떠있더라. 그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술에 떡이 돼서 지우는 건 잊어버렸니? 너 지금 나더러 더럽다고 했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냐고. 솔직히 진짜로 더럽게 사는 게 누군데? 여태까지 살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느껴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솔직히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한테 맡겼을 뿐이지. 집안 살림 하나조차 마음에 들도록 못하는 여자, 나도 사양이야. 사양한다니 다행이네. 우리 이혼해. 나도 지긋지긋해. 새로 사귀는 여자가 얼마나 깨끗하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그 까다로운 입맛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 결국 저희는 제 카페에서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해버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한테 더럽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서는 집에 와서 내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일이거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관계는 그 여자가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놈이 감히 저를 탓할 수나 있어요? 그리고 사양이라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자기가 하는지.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고 모든 원인이 그쪽에 있는데 피해는 오롯이 저 혼자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 집에서 나올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었어요. 친정이 워낙 멀어서 지금 당장 나와서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꼴도 보기 싫은 남편놈과 함께 보내야 했어요. 이틀 뒤에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흥분한 채로 제게 따지더라고요. 예, 너희 이혼하게 됐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로 잘 맞춰 사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그 사람이 이유는 말 안 해주던가요? 뭐 다 네 탓이라고만 하더라고. 카페에서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고 자기한테는 신경도 안 써준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면 얘 당분간 일 그만두고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이 나쁜 놈은 시모에게도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헤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예요. 저한테는 남자 같은 거 없어요. 단골 외국인이 저한테 인사하려는 거 보고 전화리인 거고요. 근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랑 몰래 만나고 있는 거 저한테 다 들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잠시 말을 못 잇더니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네.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라. 남편이 그렇게 민감하게 굴 때마다 뒷수습했던 건 시모였던지라 이번에는 뒤치다꺼리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발을 슬그머니 빼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시모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에 아주 굽이 높은 하이힐이 놓여있더군요. 중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에 남편과 그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가라앉았던 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인 건 맞지만 적어도 지가 인간 새끼라면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안까지 데려오는 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둘이 어깨동무하고 소파에 딱 붙어 앉아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오셨네? 어쩌죠? 오늘은 저도 여기서 놀다 갈 건데. 어차피 이 집 우리 그이 집인데 당신이 좀 나가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불청객이잖아요. 이혼도 곧 할 마당에. 안방마님 역할에 심취해서는 저한테 비꼬는 말을 하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쟁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 이혼은 소송 중에 있고 법적으로 아직은 부부예요. 서로 신뢰나 애정이 깨졌다고는 해도 법적 부부 사이니 한 집에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소송 중에 상간녀를 집에 데려올 수 있다는 법 같은 건 없어요. 그이 집? 재산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객이면 객답게 찌그러져 있으세요. 시답지 않게 많이 맹세 그만하시고요.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하긴 남편 빼앗긴 유부녀가 얼마나 히스테릭한지 안 봐도 뻔하죠.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긴다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누라 있는 남자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당한 일이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닌데 그쪽은 남자 뺏긴 여자 심정을 잘 아는 걸 보니 많이 뺏어보셨나 봐요? 제 버릇개 못 준다고 남의 것 뺏는 여자는 평생 남의 것 뺏고 살잖아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처음이고 아니고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남자 뺏긴 쪽이 나쁜 거지. 그러게 관리를 잘하지 그랬어요? 아무리 남자 뺏긴 게 분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자 뺏겨서 분하다뇨? 앞으로는 깔끔 떠는 척 오만상하더니 뒤로는 와이프 몰래 여자 만나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더러운 새끼는 제 쪽에서 사양해요.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으니 잘 사세요. 내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나 갚으면서요. 결국 저와 말다툼이 끝나지 않자 남편놈은 그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꼿꼿하게 서 있던 제 몸은 무너졌어요. 저 나쁜 놈이 벌써 집에 상간녀를 당당하게 들일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뻔뻔함과 똥배짱에 저는 여러모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랴부랴 짐부터 챙겼어요. 그러고는 제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는 다행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잠을 자며 저는 상간녀의 SNS를 살폈어요. 그런데 몇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는 주로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꼭 얼굴만 보이지 않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몇 장의 사진에 찍힌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 한 장은 너무 이상했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해산물이 가득한 식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해산물, 즉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었다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슬쩍 보냈어요. 그러고는 언제부터 갑각류를 먹게 됐냐, 여태까지 나 속인 거냐 하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소송 중 남편 쪽에서는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연락이 왔어요. 예,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너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이미 이혼하기로 이미 다 합의됐어요. 남편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요. 상간녀랑 집에 같이 들어와 있던 바람에 저는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네가 화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는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피해자야. 그건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시모가 도대체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남편 눈 팔자도 험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연락했었잖아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그 상간녀가 사진 찍은 걸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커졌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그 남자 누구냐고 추궁하고 그러던 차에 그 사진 속 남자가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갔는데 자기가 그 상간녀 애인이라고 유부남 주제에 왜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냐며 서로 주먹 다짐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뿌린 대로 거뒀다고나 할까요? 그 여자는 유부남 만나면서 따로 남자친구도 착실하게 만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놈이 그 남자랑 만나서 싸우고 집에 와서 그 상간녀에게 남자 관계가 문란한 것에 대해 따졌더니 상간녀가 너도 어차피 바람 피워서 나 만난 거 아니냐며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남편놈이 자기도 그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걸 알고서는 배신감에 여자를 쫓아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비가 나올 테니 남편에게 딱 붙어서 위자료를 뜯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어발식 자유연애 하다가 결국엔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는 결말이긴 했어요. 물론 많은 남자들에게서 또 많은 걸 뜯어내며 억울하게도 그 여자는 또 잘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편의 상황이 저에게 위로가 되진 않죠. 가정을 버리고 뒤에서 몰래 외도를 저질렀잖아요. 비록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지만 법적으로 유부남이었으니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는 건데 뜬금없이 왜 시모가 저한테 재결합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들과 행동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나더러 더럽다고 한 말을 잊지를 못해요. 더러운 여자랑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저렇게 미친년한테 당하고 이렇게 처량하게 혼자 살면서 위자료 갚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응? 여태까지의 정이 있는데.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무 감정 없어요. 이혼 소송도 이제 마무리 다 되어가고 솔직히 남편한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편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전화해서 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이 힘들면 연락은 오겠죠. 뭐 받아들일 생각은 없지만. 결국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것은 얻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5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사이에는 애도 없었으니 친권이나 양육권 생각할 것도 없었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도 크게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는 받았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이혼이 돼서 남남이 된 그 이튿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문자며 카톡을 엄청나게 남겼더라고요. 오후 3시쯤 저희 가게로 오겠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후 3시에는 보는 눈이 많을 것 같아서 카페에 닫는 시간에 맞춰서 불렀어요. 이혼 소송하며 거의 4개월을 따로 살아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전 남편의 얼굴은 뭔가 짠하면서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 해결이 됐는데도 짜증이 나는 걸 보니 제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꽤 크구나 싶었죠.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저기요. 누가 자기야? 우리 이혼했어. 호칭 정리 제대로 해줄래?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말했는데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나 정말로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어.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을 번복하자는 유책 배우자를 보고 있으려니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왜? 나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 법원에서 이미 다 확인해서 나온 건데도 싫니? 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 아, 그것도 아니면 상간녀 위자료까지 네가 내야 해서 돈이 2배라 더 싫은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 진짜로 반성하고 있고 그 여자는 이미 헤어졌어. 집에서 내쫓았다니까. 진짜로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물론 이혼하기 전에 헤어졌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시모에게 사정을 대충 들어서 상간녀의 양다리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껏 비꼬아 주기로 했어요. 상간녀랑 왜 헤어져? 상간녀랑 그렇게 사랑해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때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안 했어. 발뺌하다가 확실해지니까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지.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만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애지중지하던 여자를 왜 내쫓아? 그냥 살아.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잖아. 나도 몰랐지.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 같이 살았던 몇 주간 정말 지옥같이 보냈어. 위생관념도 너무 없고 엄청 더럽더라고. 분명히 나랑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태껏 나랑 만났을 때 보여준 건 다 연기였나 봐. 나도 그 여자한테 속아서 당신하고 이혼하고 낚인 거였다고. 이런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그래? 너 만날 때면 엄청 깔끔 떨었나 보네. 그래도 사랑하잖아. 더러운 건 좀 참아. 나랑 살 때도 더러워서 힘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 어떤 여자랑 살아도 더러워서 못 견딜 거야.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주고 있는지를 이제 겨우 알았어. 그 여자는 노력할 생각도 없더라고. 사실 당신한테 그 사진 전송받고 그 여자한테 남자들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결혼하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고 집 나가서는 하루 내내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잠깐 뭐에 씌었나 봐.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런 여자한테 왜...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게 이제야 눈에 보인다고? 이혼을 다 하고 나서 서류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넌 깔끔 떠는 만큼 뻔뻔해서 그런지 이혼한 전처 얼굴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 웃지 마. 나 진짜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몸도 힘들어.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성병 걸렸어. 그 여자가 나한테 옮겼다고. 나야말로 진짜 미치겠어. 그 이야기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죠. 저는 그 순간 남편보다 제가 더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라 저한테까지 그 병이 옮지는 않았더라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 그 여자 남자도 많았다면서. 그러면 알아서 걸렀어야지. 넌 지금 네 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병균 옮길 뻔했어.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나 정말로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런 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해? 병원 갈 때마다 쪽팔리고 완전 더러운 새끼 된 것 같아서 기분 더러워. 그렇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 전 남편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병에 걸렸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하래요?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힘들게 한 걸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이야? 그리고 너 병 걸려놓고는 나한테 와서 재결합 운운하는 건 더 미친 짓이라는 생각 안 들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한 번만 좀 살려줘. 나 이러다가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버릴지도 몰라. 지금도 스트레스로 탈모도 오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나 진짜로 편해질 것 같아. 응?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남편은 제 소매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남편 손을 쳐내버렸어요.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걱정을 먼저 하지 그랬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다시 만나자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나는 너처럼 아랫돌이 잘못 눌려서 병이나 걸리는 더러운 남자랑 살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혹시라도 병 나았다고 또 찾아오지도 말고. 난 당신 병이 싫은 게 아니고 당신이 한 행동이 싫은 거거든.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저는 남편에게서 떠나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사이였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둘이 함께 살림 차리겠다고 여자를 데려와 떵떵거렸다니. 게다가 그렇게 깔끔 떨며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으면서 본인은 불륜 한 번에 자기가 제일 혐오하는 성병까지 옮아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인생 제 손으로 지옥으로 만든 사람하고 영 끊고 사는 게 속 편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마저 지옥으로 끌어들일 사람이니. 게다가 정말로 반성했다면 저한테 돌아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반성을 안 했으니까 돌아오라고 같이 살자고 징징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놈은 애초에 걸러야 하는데.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런 남자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나중에 전 남편이랑 상간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이 자기가 그 상간녀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와 사귀는 남자들, 특히 자기랑 주먹 다짐한 남자를 찾아가서 상간녀 때문에 더러운 병에 걸렸다며 이악 물고 말해줬대요. 결국 그 상간녀와 사귀던 남자들도 상간녀에게 따지고 한바탕 난리친 뒤에 그녀에게서 다들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간녀도 참 대단한 게 그 남자들 다 떠나갔는데도 여전히 호구가 되어줄 남자를 찾아서 열심히 연애 활동 중이더라고요. 그래도 SNS 들어가 보니 예전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인생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만든 거겠죠. 본인 손으로 무덤 팠잖아요. 싱글인 남자만 만나고 다녔어도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유부남을 만나고 다녔으니 그 여자 이야기 듣고 나니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어요. 못 살고 있는 거 확인하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혼했을 때는 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가해자가 되기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것도 싫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정심이 실은 동정심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잘 알아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 친구들은 지금도 주변 사람들 만나보라고 소개팅 시켜주곤 하거든요. 이 나이에 결혼 한 번 실패를 한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들은 너 아직 인생의 반밖에 살지 않았다고 너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행복해질 자격.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식으로 비관적인 생각만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걱정과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혼남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첫 연애 때는 많은 걸 숨기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면만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전히 무섭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글을 쓰면서 그때 생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 상간녀랑 잘 살고 있었다면 또는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테죠.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으니 이 사연글을 계기로 이제 옛날 일은 다 훌훌 털어버릴 거예요. 글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